안녕하세요. DRS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의 항공업계는 과연 어떨까?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 주제는 쉽게 생각하는 장밋빛 미래의 시작을 그려보는 것이 아닌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항공업의 방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시리즈 기획으로 만들어 봤고요. 순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미래, 그리고 과거의 항공업과 여행업의 행보에 따른, 그러니까 과거에 각 관련 회사들이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추측이 되는 미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변형이 된 미래, 지향해야 될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첫 번째 영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미래는 코로나의 종식만 된다면 다시금 모든 것이 부활해서 화려한 나날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또 바라고 있죠. 여러분 진정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중에 너무 당연히 있어 왔던 업종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것에 의해 너무도 쉽고 빠르게 완전 붕괴가 되는 현실을 봤습니다. 이 항공업과 여행업은 과거부터 좀 그래 왔었어요. 사람의 생활에 미치는 모든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아왔었죠. 아이들의 방학과 개학, 사람들에게 퍼지는 전염병, 가축에게 퍼지는 전염병, 태풍 같은 자연재해, 선거, 다른 산업의 변화, 연휴, 1년 안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았었죠. 하지만 많은 업종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변수를 대비해오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그 사이에는 어려워도 기능이 정지될 정도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이 없어요. 속칭 급이 다르죠. 한순간에 판매가 제로에 가깝게 돌아서는 것도 모자라서 이미 판매가 되었던 것도 우르르 환불로 오는 바람에 순간 타격은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왔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더 나은 내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게도 이건 항공사가 본인들 자체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고 항공사와 여행사가 열심히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도중에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면 그럼 어떡하나요? 좋아요. 당장 생기지 않는다 쳐요. 모든 게 회복이 되고 한 20년 후에 비슷한 것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뾰족한 대책이 있나요? 자, 코로나 이후의 항공업계는 단편적으로 말해서는 또다시 닥쳐올 미래에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불안정한 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할 수 없다는 부분과 더불어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측하는 미래, 저게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느 시점은 반드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공업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은 실제로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항공업과 여행업이 과거로 돌아간 시점이 돼버리게 돼요. 자, 이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코로나가 끝난 항공업과 여행업은 좀 평소보다 잘 되는 2019년 정도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앞서 말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미래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요. 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영화를 보다 보면 우주로 지구를 대신할 별을 찾아 나선 탐험대가 우연치 않게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지구의 과거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갖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던 중 알고 보니 자신들이 떠나왔던 지구였더라. 지구의 미래 모습이 오히려 자신들이 떠나올 때보다 더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미래는 2019년 정도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죠. 영화에서처럼 더 퇴보한 업계가 될 겁니다. 어떻게 더 안 좋아진 상황일까요? 일단 각 항공사들은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이 빚을 갚아야겠죠. 심지어 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감당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항공사의 판매 물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날짜 지난 물건을 떨이로 팔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판매업보다 약점을 갖고 있죠.
물론 이것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좌석수, 즉 특정 공급수 이상으로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업계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많은 판매량을 통해 한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도 아닙니다. 행여나 운항수를 늘리기 위해 비행기를 늘리거나 하면 비수기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또 다른 문제점을 볼까요? 바로 고급 인력의 채용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보통 항공사라고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운항에 관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운전에 관련된 사람들이란 거죠. 뭐 조종사, 승무원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항공사는 그들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곳은 따로 있고 그 인력들이 운항 인력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그 기업이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지는 과정에서 고액 연봉 등이 금지되는 등 여러 제약이 생겼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혹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급 인력을 제값에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정말 비상한 인재인 사원 A씨는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기업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빚도 없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갈까요? 아니 뭐 그 이전에 이렇게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업계에 뭐하러 발을 들이나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한순간에 월급 일부만 받는 것도 감지덕지한 삶이 돼버리는데도 말이죠. 안 그래도 저질 인력이 난무하는 판이 된 항공업계에 시간이 갈수록 비상한 인재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일까요? 자, 어느 시점이든지 발생하는 순간 존폐 위기를 맞는 것이 쉽게 예상이 되는데 국가의 기간 산업 중 하나가 이렇게 무력했던 순간이 과거 언제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가는 항공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막대한 돈을 매번 투입을 해야 할까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항공업 관련 행보를 보면 항공업은 기간산업이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항공업계의 존폐와 자금 투입 후 앞으로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숲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항공사라고 이름 달고 있는 A, B, C, D 회사들을 개별적으로 나무만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많은 혼란이 옵니다. 처음에는 항공사 더 늘리겠다면서 저비용 항공사 사업 허가를 마구 내주면서 항공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인 모든 항공사가 정부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분위기 바꾸면서 한국에는 항공사 수가 애초에 너무 많았다고 태세 전환. 그러면서 현재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에서 기항기금의 조건으로 일부 항공사만 지원하는 프레임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모든 항공사들에 대해 안심하라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계속 자금을 밀어 넣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중간에 하다가 멈추면은 그러니까 자금 지원받은 항공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날리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빌려준 돈이라고는 해도 그걸 코로나 종식 후에 돌려받을 만한 미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 영상에서도 다뤘었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룰 코로나 아니었어도 동반 자살 중이던 항공업계가 아니지 각자 지만 살려고 항공업 전반을 침체시켰던 그 항공사들이 그토록 소중해갖고 막대한 돈을 투입해요? 끝도 없이? 그대로 다 살려내려고? 항공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현재 항공업계의 취약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제2차, 3차 쇼크웨이브를 막을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기간산업의 보존을 위해서 항공업을 살리는 길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코로나 이후의 항공업 취약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보다 조금 더 업계 내부의 상황에서 실제로 예측이 될 수 있는 높은 확률로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겨우 일시적으로 살려놔도 다시 죽을 확률이 높은 이 상황에서 서로 안면이 있어서 무안해서 그런 건지 대량 실업이 염려되고 잘 알던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걱정돼서 주춤되는 건지는 몰라도 국가의 돈을 대량으로 쓸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이유가 될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DRS의 드로이센이었습니다.